요즘은 종종 카메라가 효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도 움직여, 몸도 움직여, 운동도 되게 하고 어떻게 찍어야 할까 잠시 고민하는 사이 머리도 녹슬지 않게 적절하게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지인들과 할 때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 하는 취미생활이 딱 한 번만 사는 삶을 흥미롭게 합니다. And they try to do better, but you one in a million, you ain't average. Girl, I promise I'ma have you living lavish. Take a trip, girl, we're about to vanish. 'Cause I'll go anywhere, anywhere, just as long as you're with me. 'Cause girl, I know that you get me. So I'll go anywhere. 'Cause I'll go. 안녕하세요. 정우사진 공방입니다. 얼었다 풀렸다 하는 겨울 날씨는 영락없는 사만사원을 잘 지킵니다. 덩달아 기분도 추웠다 포근했다 하는 걸 보니 겨울이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제는 가까운 인천 대공원에 나갔습니다. 다른 볼일이 있어 나갔다가 지인이 이끼가 촉촉하게 잘 살아있다고 하여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끼꽃이 핀 것은 아니었고 아주 작은, 그러니까 대략 1cm가 될까 말까 하는 키를 가진 작은 이끼가 손바닥만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테스트해 볼 렌즈가 있었는데 적절한 피사체를 만났습니다. 너무 작은 이끼여서 접사링을 끼워 촬영을 했습니다. 사용한 렌즈는 40mm 파테 포이어 허마지스 렌즈입니다. 이 렌즈의 특징은 모든 사물을 소프트하게 찍어주며 빛의 반응을 잘합니다. 적절한 채도를 가지고 있으며 핑거링이 잘 됩니다. 1900년 초에 시네마용으로 사용되었던 렌즈인데 40mm와 같은 종류의 80mm 렌즈를 교배했습니다. 같은 초점거리 렌즈와의 결합이 아니라 2배나 차이가 나는 렌즈를 교배했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대로라면 피사체와의 거리에 따라 40mm가 핀이 맞는다면 80mm는 엄청 크게 실루엣을 표현해 주거나 다중 촬영한 느낌을 주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올드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사진을 얻고 싶었던 거지요. 이렇게 오래된 렌즈를 선호하는 이유는 좋은 사진 표현을 하기 위한 일종의 변명입니다. 매번 같은 느낌을 촬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주변의 다른 사진 작가들과 비슷한 사진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렌즈를 공부하다 보니 재미있는 것도 많고 한 발, 두 발 빠져들다 보니 온통 렌즈 생각뿐입니다. 아직은 많이 미흡하지만 그 미흡한 것에서 얻는 어떤 결과물은 정말로 그 기쁨은 2배가 됩니다. 아직 마땅한 피사체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손바닥 크기만한 덩어리의 이끼는 오후 4시 햇빛을 받고 있었고 역광과 반역광을 사용하면서 촬영해 봅니다. 축축한 땅에 자라고 있는 이끼는 수분이 많았지만 좀 더 역동적인 부패를 연출해 보고 싶어서 스프레이로 물을 뿌렸습니다. 촉촉하고 작은 이끼마다 방울방울 물방울이 매달렸습니다. 정말로 모든 조건은 완벽했고 이 순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었습니다. 처음엔 기본처럼 물방울도 찍었고 동그랗게 bokeh도 촬영했습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핑거링입니다. 핑거링은 렌즈 앞에 손이나 다른 물체를 가져다 대고 렌즈를 향해 들어오는 빛을 유인하는 겁니다. 손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다시 확산시키거나 굴절시켜서
동그란 보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앞뒤 좌우로 움직이면서 보케의 모양을 만듭니다. 참고로 손가락이 가늘고 작은 손으로 촬영을 하면 더 잘 됩니다. 함께 출사를 나가면 남자분들은 손가락이 굵어서 생각했던 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다른 느낌의 사진이 촬영됩니다. 올망졸망한 이끼들이 귀엽게 동글거립니다.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었더니 지인이 뒤의 배경을 바꿔보고 싶다고 조화를 가져다가 뒤에 둡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촬영을 하니 저녁 노을 질 때의 풍경 같기도 하고 한 폭의 그림 같은 느낌이 드는 사진이 됩니다. 하늘에서 무지갯빛이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촬영의 배경을 달리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지요. 회화 렌즈, 즉 형석 렌즈는 소프트하고 개방 조리개라서 피사체와 조금만 떨어져도 뒤의 풍경이 잘 뭉그러집니다. 뒷배경에 조화를 놓아두었는데 보라색 배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은 배경을 만들고 싶은 꽃잎이나 풀 또는 어떤 피사체라도 렌즈 가까이에 대고 촬영을 하면 그 배경이 되는 피사체는 핀이 맞지 않아 흐려지거나 옅어져서 뒤의 피사체와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는 배경 사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커다란 건물의 벽면에 대형 액자로 걸려도 괜찮을 웅장한 표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고 나서 손을 위로 천천히 걷어 올리면 빛이 똑바로 서서 걸어오는 표현이 됩니다. 손가락을 세우고 위로 잡아당길 때 확산되었던 빛이 따라 올라옵니다. 그러다 슬쩍 내려놓으면 그 궤적까지도 촬영이 됩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슬쩍 당겨보면 빛이 닿는 부분의 보케들은 다시 옆으로 이동하듯 납작해진 키를 볼 수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보면서 손가락을 오므렸다 펴보기도 하고 주먹을 말아쥐고 빛을 엄지와 검지로 꼭 막았다 서서히 놓으면서 렌즈로 들어오는 결과를 보면서 셔터를 누릅니다. 리본 같은 보케가 되기도 하고 새떼들이 합창하는 보케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편하고 하기 쉬운 방법은 사선으로 아래에서 위로 빛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좌우 양방향으로 빛을 끌어당겨 보면서 연습을 합니다. 빛이 좋았던 오후여서 보케는 상상하는 대로 다 표현이 됩니다. 물론 빛이 없어도 핑거링은 되지만 역광이나 반역광과 맞짱을 뜨는 햇볕 찬란한 조건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도넛이 되기도 하고 머리핀이 되기도 하는 보케를 한참 만들다 보니 이상한 보케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다란 작대기. 드라마 도깨비에서 김신이 들고 있었던 그 검 같은 것이 보입니다. 보케가 이중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워낙에 렌즈에 이중적인 느낌이 나도록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겨울이어서 야외 출사가 뜸했는데 뜻밖의 출사를 했었고 어떻게 숨을 쉬었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했던 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파일을 열어보니 400여 번이나 셔터를 눌렀습니다. 요즘은 종종 카메라가 효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도 움직여, 몸도 움직여, 운동도 되게 하고 어떻게 찍어야 할까 잠시 고민하는 사이 머리도 녹슬지 않게 적절하게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지인들과 할 때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 하는 취미생활이 딱 한 번만 사는 삶을 흥미롭게 합니다.
I don't care about the scene. I don't care about the location. All that matters not to me. That you wherever I go, baby. I just need you by my side. Yeah. That's until the day I die. Ever since you found me, we the only thing I see. Forever and a day, it's you and me. And they can't replicate this unity. No pressure. I can see them watching and they try to do better.